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이런 정부는 처음 봅니다. 사실 경제를 100일 만에 망가뜨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정을 해도 그 부작용이 100일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의 이 무도한 폭정으로 말미암아서 100일 만에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파탄, 인사 실패, 외교 실패, 안보 실패, 더군다나 시장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를 보면 바로 자료로 증명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간 서울 아파트 지수가 3.3% 올랐습니다. 월 평균 1.1% 올라서 이재명 정부 내 아파트 값이 2배로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큰 그러한 정부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월 평균 증가율 마이너스 0.22%로서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킨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다시 서울 아파트 값을 폭등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거품 경제 붕괴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7월 말 현재 재정 적자가 86조 8천억에 달아서 기록적인 적자를 시현하고 있고, 더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적자를 교정할 생각은 없이 앞으로도 임기 내에서 적자를 더 내서 국가 채무를 늘릴 그러한 기획입니다. 이것은 재정 파탄을 해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정부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실패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봤을 때 노란 봉투법의 통과입니다. 앞으로 이 노란 봉투법에 의해서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고 원천까지 포함되는 법적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서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AI로 인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획마저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M&A를 방해하거나 글로벌 경쟁을 위한 해외 시장 공략에도 많은 불확실성을 노정시킬 것이며, 또 사용자 정의,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이에 따라서 고용이 악화되고 경제 성장이 침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한 즈음에 이러한 노사관계법의 개정은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무분별한 무과실 책임주의를 확대 적용을 말려서 계약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무역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업이 볼모가 된 지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을 보면서 국민으로서 국권이 상실되는 그러한 자괴감을 느꼈으며,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또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 그러한 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역 정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어떤 전략이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서 경제가 더 파탄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는 그대로 50%이고 자동차 관세는 일본은 15%인데 우리나라는 25%로서 대미 수출에도 이 빨간불이 켜져 있고, 조만간 국제 수지 적자와 환율 폭등 등 민생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공급 정책 칭찬도 비난도 없어 잘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무관심하다, 어떤 정책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다름이 아닙니다.
공공주택 공급의 질과 현실적 공급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부동산 정책을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조직법의 개혁입니다. 전체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붕괴시킴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경제 파탄은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박정희 대통령 등 경제 성장을 도모했던 모든 대통령들이 에너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정책부터 허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성장 동력을 찾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환경부는 지난번 조직 개편, 문재인 정부 때 조직 개편으로 홍수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번에는 에너지 정책에도 큰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원자력이 15년 걸리는데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하니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원전 설립에 있어서 20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그때 출발을 했고 그 결실이 박정희 대통령 때 맺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대통령과 미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AI를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로 AI를 돌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그러면 AI를 그만둘 것입니까? 바람이 멈추면 AI를 그만둘 것입니까? 독일과 같은 그러한 나라도 전체 에너지 수급의 100%의 용량을 화석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는 예비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양광과 풍력의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은 200% 필요한 용량의 200%의 전력 공급 용량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러한 매우 비용이 높이 드는 그러한 정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 더군다나 태양광을 한답시고 원전을 돌릴 수 있는 원전을 폐기하는 등의 어떻게 보면 전력 시스템 파괴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면 국민의 어떤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서민의 고통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법 질서와 금융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경제 시스템을 붕괴하고 앞으로 그 어느 누가 우리와 같이 경제 협력을 하고 그 누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루빨리 새 정부가 그러한 외부 평가를 받들어서 우리의 시스템을 또 우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나갈 국무총리 산하에 예산실을 둔다면 과연 그 예산이 미래를 위해서 쓰이겠습니까? 저는 경제 파탄의 주범이 바로 이러한 정부조직법의 개혁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조직법으로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와 그리고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이 남발함으로써 미래의 성장 동력을 까먹고 현재 우리의 서민들의 이 생활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악마는 거짓말과 파괴의 합성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새 정부가 과연 거짓말과 파괴를 일삼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1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뜻은 자신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독재와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현재 이 무도한 정책은 제도적 구태타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파괴와 시스템 붕괴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민의 의혹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